대체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고요? 한국어로 뒤덮인 한 도시에서 스위스 여자와 한국 남자가 당황하며 서 있는데요. 이들은 여행 유튜버로 컨텐츠를 만들러 한 도시에 왔다 기겁하게 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산드라 야킨입니다.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지구 곳곳의 여러 나라를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모두 각각 다른 문화를 살면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들 취직했지만 저는 일단 세계 여행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가슴 뛰는 삶을 느꼈고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었고 항상 새로운 여행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여행했지만 이번엔 아시아 대륙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몽골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몽골은 오랫동안 버킷리스트에 있는 여행지였고 그곳의 광활한 대자연과 전통문화 그리고 목축 생활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 몽골에서의 자연을 탐험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방문하려고 하는 곳은 울란바토르와 근처 거대한 초원과 겨울철에 얼어붙기로 유명한 호부스 꼬로수예요. 이곳에서의 여행을 통해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몽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여행을 계획하는 중인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몽골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여행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은 아직 자유여행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라서 여자 혼자 몽골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몽골을 가야 하나 시작부터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미 가기로 한 이상 다른 여행지를 선택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대로 몽골 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막막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현지 투어 가이드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스위스나 유럽 쪽에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해봤지만 다들 바쁘고 몽골까지는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가실 가이드분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라도 가야 하는 건가? 계속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에 가기 어려워질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서는 꼭 가야 한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여행 유튜버를 하시는 종우님을 알게 되었어요. 윤성님과는 멕시코 여행에서 세계 여러 나라 유튜버들과 조율한 적이 있었고 워낙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함께 여행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마침 종우님께서 본인의 채널에 몽골 여행 예정을 준비하시는 컨텐츠를 올리신 거예요. 이때다 싶었죠. 종우님은 워낙 젠틀하셨고 제가 배울 점도 많은 유튜버이셔서 함께 조인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난번 멕시코 여행에서 함께 만나 제작한 영상의 반응도 꽤 좋았거든요. 그때 받았던 연락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저도 몽골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몽골은 여자 혼자 가기가 힘든 나라라 혼자 계획을 하다. 종우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연락을 드렸다고 했죠.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전화하시길 잘했다고 재밌게 만들어보자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몽골은 스위스에서도 여행길이 험난하다 보니 어려운 여행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죠. 종훈 씨는 이미 계획적으로 몽골 일정을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몽골에서 체류한 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여행하는 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혼자 자유로 여행할 예정이었지만 구석구석 살펴보기 위해서 현지인 가이드 바트 씨를 이미 섭외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바트 씨는 몽골에서 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 몽골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트 씨만큼 가지신 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바트 씨는 한국어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을 도와줄 적임자라고 하셨어요. 종훈 씨는 5년 전에 이미 몽골에 다녀오셨고
5년 동안 많이 변화된 내용을 담아보고자 다시 방문하는 거래요. 일단은 바트 씨의 도움을 받아 몽골의 유명한 여행 코스들을 돌면서 루트를 짜고 울란바토르 시내의 투어를 계획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종훈 씨가 현지 가이드 바트 씨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몽골의 체험 여행 코스는 제가 짜본다고 했어요. 함께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인데 제가 신세만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종훈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짠 여행 일정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만나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탐험할 계획인데요. 첫 목적지는 불교의 간드디 사원과 국립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요. 다음은 몽골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떠나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말을 타고 전통 게르에서 하룻밤을 묵고 현지의 몽골 요리를 맛보면서 진정한 몽골의 삶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와 종훈 씨는 모두 유튜버이기 때문에 각자의 채널에 몽골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았고요. 우리가 만나게 된 특별한 사연과 여행의 여정들을 공유하며 새로운 친구와 몽골 여행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종훈 씨도 너무 좋은 여행과 컨텐츠가 될 것 같다고 본인의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종훈 씨와 여행 계획을 하고 만나는 일정을 공유했는데 알고 보니 이탈리아에 계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여행 후 스위스로 넘어와 저를 만나 함께 몽골로 넘어가기로 했죠. 저 때문에 스위스까지 와주시는 종훈 씨가 부담스러워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은 오기로 하셨어요. 각자의 일정을 마친 후 몽골에 떠나는 날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몽골을 여행하는 생각만 가득해서 머릿속에 어디를 여행하고 영상에 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낯선 종훈 씨와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많았지만 여행이란 건 불편함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기도 하니 그냥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만 하고 마음을 편히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몽골을 가기 위해 취리히 공항에서 종훈 씨를 만났습니다. 종훈 씨는 몇 달 동안 여행 중이신데 집에 가지 못한 사람 같지 않게 깔끔하더라고요. 배낭 하나 메고 1년째 세계를 다닌다는 모습에 같은 여행 유튜버로서 배울 점이 많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여행 유튜버지만 저는 아프리카 같은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여행을 할 때는 제약이 따르는데요. 종훈 씨를 보니 부럽기도 했고 진정한 여행 유튜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몽골에 가는 직항 비행기 편은 없고 이스탄불에서 잠시 경유해서 넘어가는 25시간의 긴 여정이었어요. 저는 가는 길에 몽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노트북에 전자책을 잔뜩 저장했죠. 비행기를 탑승하고 몽골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 오기 전부터 계속 몽골만 공부를 하고 책도 여러 권 읽었는데 책으로만 너무 봤더니 조금 지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5시간 동안 이걸 보려고 가져왔다니 제 스스로도 조금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슬슬 졸립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비행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긴 시간을 보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이러한 지루함을 눈치챘는지 종훈 씨가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아직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함께 드라마를 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고 본인도 너무 보고 싶어서 담아왔다고 함께 정주행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워낙 인기가 많은 드라마라 이미 외국에서도 방영이 다 되어 전 세계 자막으로 다 나왔다고. 혹시라도 제가 지루할까 싶어서 저를 위해 독일어로 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보단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독일어로 담아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둘이 함께 드라마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이어폰도 2개를 이어서 볼 수 있는 멀티 이어폰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스위스는 아무래도 영어보다 독일어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전에도 워낙 세심하고 사려 깊으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해주시니 더 감사했어요. 드라마의 제목은 눈물의 여왕이었어요.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유치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재벌가의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종훈 씨가 독일어로 담아주신 성의도 있고 책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스토리부터 완전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흔히 재벌가의 얘기라면 가난한 여자가 재벌 남자를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신데렐라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작부터가 불치병 판정을 받은 여자 재벌과 일반인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사랑을 하게 돼요. 시작부터 신선한 주제에 빠져서 몰입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종훈 씨는 재미없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보면서 다음 편이 궁금해서 화장실도 안 가고 참아가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편을 계속 보다 보니 환승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죠. 제가 드라마에 푹 빠져서 여자 주인공도 너무 예쁘고 두 사람의 안타까움과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환승 비행기를 기다리는 내내 폭풍수다를 떨었어요. 다음 편이 궁금해 미치겠다고 이 한국 드라마만 재밌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재밌는 건지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는 대체적으로 재밌는 것 같은데 몇 개 더 추천해 드릴 테니 한번 보고 평가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창가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는데 제가 창가에 앉고 가운데 종훈 씨가 복도 좌석에는 동양인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제가 한국을 몇 번 여행해 봤지만 한국 사람 이미지는 아니고 딱 봐도 몽골 사람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딱 티가 나거든요. 근데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이 계속 종훈 씨에게 한국말로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한국 사람 중에도 조금 촌스러우신 분이 계시구나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비행기에서도 눈물의 여왕을 안 볼 수가 없었죠. 단숨에 정주행을 끝내고 혼자 비행기 안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슬픈 드라마가 있나요?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남자 주인공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얼굴도 작고 훤칠한 게 이미지가 종훈 씨랑도 비슷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25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드디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드라마에 빠져서 제가 몽골에 여행을 하러 왔는지도 순식간에 까먹을 정도였다니까요. 내리는 도중에 종훈 씨에게 물어봤죠. 종훈 씨 옆에 계신 분은 한국분이 아닌 것 같이 생기셨는데 한국분이신가 봐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분은 몽골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몽골인이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물어보니 종훈 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게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의문의 아주머니를 만나고 몽골 공항으로 나갔죠. 몽골의 징기스칸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웬만한 유럽의 공항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종훈 씨와 입국 심사장으로 걸어갔죠. 심사장을 가는 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공항 입구부터 한글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종훈 씨에게 여기 한국 같은데요? 했더니 웃으면서 5년 전에는 이렇게까진 아니었는데 한국 관광객이 많아져서일까요? 생각보다 한글이 많네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공항으로 나갔더니 종훈 씨가 말씀해 주셨던 바트 씨가 저희의 이름 푯말을 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렸는데 몽골 가이드 바트 씨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시다 보니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트 가이드님의 차량으로 갔죠. 바트 씨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타고 손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울란바토르 시내를 들어간 순간 저도 정말 놀랐는데 종훈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리겠더라고요. 한국 카페를 시작으로 롯데리아와 골목마다 한국 편의점이 보이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GS 편의점과 CU 편의점을 20개는 넘게 봤거든요. 종훈 씨는 이건 한국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적잖이 놀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당황한 얼굴로 가이드 바트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분명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건가요? 한국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트 씨는 웃으시면서 영어로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몽골의 전체 국민들이 300만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국민들 중 합법적으로 아니면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에 가까워요. 이렇게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었고, 한국에서 이용했던 것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 한국 편의점이 인기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한국처럼 편의점에 들러 불닭볶음면과 삼각김밥으로 간식을 먹고 K-팝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게 일상이에요. 한국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 자신들도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울란바토르가 젊은이들에게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가이드님의 말씀대로 몽골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저와 종훈 씨 모두 이거 대단한 컨텐츠가 나오겠는데 하면서 호텔에 짐을 놔두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나왔습니다. 시내로 나와서 구경하는데 한류를 넘어 도시 자체가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지나오다가 봤던 편의점이 궁금해서 종훈 씨와 고프로를 들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고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다 보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죠. 근데 각 나라로 가보면 그 나라에 맞게 한국에서 제조했지만 각 나라의 글씨로 어떤 음식인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몽골 편의점은 모든 음식이 다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편의점에는 한국 제품이 가득 메웠습니다. 근데 그냥 한글로 쓰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들 한글로 된 음식을 들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 있더라고요. 긴 시간 비행으로 피곤해 지쳐있던 저희들은 편의점에서 바카스라는 음료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종훈 씨는 저에게 이건 한국 사람들이 피곤해 있을 때 먹는 음료인데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혹시라도 카페인이 몸에 안 받으면 드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어로 바카스라고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종훈 씨의 발음을 들은 몽골 사람들은 종훈 씨가 한국인인 걸 바로 알아차리고 여기저기에서 종훈 씨에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면서 한국 어디에 사시냐고. 종훈 씨가 한마디 할수록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연예인 대하듯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에게 둘러싸인 종훈 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치를 챈 종훈 씨가 저를 챙기니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종훈 씨가 고프로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한국 여행 유튜버냐고 물어보면서 구독을 할 테니 알려달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샘 스미스를 좋아했거든요. 샘 스미스를 보러 영국으로 가서 콘서트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종훈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딱 제가 샘 스미스를 바라보는 탑스타를 처음 본 소녀들 같았어요. 워낙 종훈 씨가 훤칠하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줄은 몰랐는데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나왔는데 종훈 씨가 배가 고프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비행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빠져서 제대로 밥을 먹지 않았더니 배가 홀쭉해졌어요.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훈 씨가 웃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아니 몽골에 부산 식당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부산이 지역 이름이래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부산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부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종훈 씨가 와 김치 냉장고도 있다니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에는 장독대라는 걸 땅에 묻어서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그 땅속 김치 맛을 잊지 못해 그대로의 온도를 만들어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 냉장고가 몽골에까지 있다니. 이런 하나하나까지 한국을 모방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부산 식당은 삼겹살을 파는 곳이었는데 한국의 삼겹살처럼 그대로 밑반찬까지 모두 나오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 따로 없었어요. 한국의 이마트까지 있는 몽골을 보고 종훈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촬영을 하면 한국인지 몽골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시청을 안 할 것 같다는 게 이유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기해서 볼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말도 일리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은 바트 씨를 다시 만나 울란바토르를 조금 벗어난 곳으로 향했어요. 울란바토르와는 전혀 다르게 아직도 몽골인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바트 씨는 저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준다고 하며 저희를 데리고 초원을 가로질러 게르로 갔어요. 게르는 몽골의 이동식 천막집인데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며 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어요. 처음 만난 유목민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생활을 하더라고요. 울란바토르의 한국식 생활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더라고요.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축을 돌보고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우유를 짜고 고기를 손질하는 일도 모두 직접 손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유목민 아저씨와 함께 가축을 몰고 대초원을 누비는 일도 도왔어요. 끝없는 초원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들은 정말 고되더라고요. 햇볕은 뜨겁고 바람은 차갑고 손이 건조해졌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가족들은 저녁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매우 소박했어요. 주로 양고기와 유제품으로 만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셨어요. 바트 씨는 몽골은 고깃값이 가장 싸다고 하셨어요. 국민 숫자보다 양과 말의 숫자가 더 많대요. 그러다 보니 말고기, 소고기까지는 고기보다 밥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은 5, 6개월만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엄청 추운 공간이라 채소를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높다고 해요. 아이러니한 건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무국인데 내륙 지방이다 보니 자원을 전 세계 수출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중국을 통하지 않으면 전 세계 팔 수 없다는 것을 노리고 중국에게만 팔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아주 헐값에 구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극도로 싫어한다더라고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몽골에서 받는 임금이 고작 해야 30만 원 정도인데 한국은 못 받아도 200 가까이 받을 수 있으니 한국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소위 한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시장을 몽골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몽골이 점점 한국화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라는 중간에 걸림돌만 없으면 한국과의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바트 씨는 몽골이 한국화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숙소로 들어가셨어요. 몽골의 밤은 생각보다 추웠고 밤하늘의 별은 무수히 많았어요. 추운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워뒀는데 모닥불을 피는 냄새와 밤하늘에 수놓은 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스위스에서도 별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맑고 밝은 별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종훈 씨는 제가 사는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보기 힘들다면서 몽골의 밤하늘은 다른 세계 같다고 하셨어요. 모닥불이 탁탁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몽골의 밤은 더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종훈 씨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해 본 적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한국이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여행을 하면 할수록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멋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종훈 씨도 오랫동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많은 나라에 가지 못했고 코로나로 갇혀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접하고 한국에 빠져들게 되면서 요즘 유난히 여행을 할 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든대요. 제가 봐도 이렇게 멋진데 얼마나 자부심이 들겠어요. 종훈 씨와 한국에 대해 대화하는데 저와 같은 직업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너무 잘 통하고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종훈 씨에게 점점 매력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제가 서투른 발음으로 따라하니
종훈 씨는 크게 웃으면서 대화를 해주시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하트가 나오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 눈빛이 싫지 않았어요. 몽골에서 잠을 이루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한지,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밝아진 몽골의 아침은 더 맑았어요. 전날 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침엔 종훈 씨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저를 눈웃음을 치면서 쳐다보는 종훈 씨를 보자니 이 남자 혹시 바람둥이 아냐?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눈물의 여왕 남자 주인공과 비슷한 걸 보니 얼굴은 잘생겼지만 순정파 같기도 하고 뭔가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바트 씨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두 분이 잘 어울린다면서 직업도 같은데 함께 다니면서 여행 컨텐츠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종훈 씨는 넉살 좋게 웃으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연한 척 하는데 얼굴에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또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니까요. 저를 보면서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을 하는 종훈 씨를 보니 놀리는 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 맘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야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몽골 현지 체험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종훈 씨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면서 한국 식당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올란바토르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한 식당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에서 들어보니 중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왜 한국말은 써 있고 중국말은 안 써 있냐면서 빨리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가져오라고 했나 봐요. 몽골 식당 사장님은 어디서 중국어를 하냐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같냐고 너한테는 음식 팔고 싶지도 않으니. 중국인은 여기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이드 바트 씨가 한 말을 생각하니 몽골의 자원을 독점해서 파는 중국인들이 얄밉기도 하고 몽골에 와서 왜 한국말만 써 있냐고 소리 지르는 중국인이 정말 비호감이더라고요.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했던 몽골 여행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종훈 씨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저의 마음 알았는지 종훈 씨는 함께하는 시간 동안 꿈을 꾼 것 같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주책맞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니 저를 안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저는 당분간 계속 유럽 여행을 할 예정이니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기약한다고 하셨어요. 아쉽게 저는 스위스로 돌아오고 종훈 씨는 다음 여행지인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계속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 남자들이 젠틀하고 속도 깊은 게 종훈 씨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간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한국이라고 대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종훈 씨랑은 메신저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학업 때문에 유튜브를 잠시 접었어요. 그래도 잠시나마 여행 유튜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 각국에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멋질 한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몽골에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뻗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감동포착은 더 멋진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